안녕하세요. 곽상빈 다시 안녕하세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항상 역동적으로 사는 전문직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저랑 또 인연이 돼서 로스쿨 생활도 같이 했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면서 개업 변호사시고 여성 변호사신데요. 오늘 안소윤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윤 변호사이고요. 저는 현재 이제 개업한 지 2달 된 어떤 신규 사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는 책도 쓰고 강의도 하는 엔점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질문을 여기 출연자분들에게 대신 물어봐 드리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질문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뭐 영화나 드라마 거기에 변호사의 모습이랑 현실의 변호사랑 똑같나요? 다른 점이 많으시죠? 네, 다른 점이 많은데, 우선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증거 수집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변호사들은 서면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변호사는 말보다는 글로 보통 하는 게 현실인데, 드라마에서는 말로 다 하게 되고 이렇게 끝까지 결론이 하루에 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은 현실이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궁금해하세요. 영화에 보면은 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고 드라마에 몇 원짜리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데 변호인과 변호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으로서의 변호사가 더 넓은 개념이고요. 변호인은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보면 보조해서 대신 변호하는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구선수로 비유를 하면 축구선수라는 직업이 있다면 그 중에 골키퍼라는 뭐 어떤 별도의 지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도 특별한 포지션이군요. 제가 알기로는 뭐 변호인은 결국 검사랑 싸우는 포지션에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변호사로 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개인 사건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변호사한테는 사람들이 판사님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는 비밀을 좀 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사의 어떤 진실을 좀 알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똑같습니다. 너무 큰 비밀과 진실이 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좀 어떻게 보면 항상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즐겁게 밥을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왕관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어떤 많은 힘과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왜냐면 안소연 변호사님이 의뢰인들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들 가끔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설득하려고 자기 불리한 건 다 숨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변호사한테 비밀을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는 분들은 소송에서 나중에 소송이 뭐 이상하게 흘러가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변호사를 저는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네요. 또 이게 제일 궁금해하세요. 이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학부에서 동양사학,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했고 뜬금없이 화장품 회사를 갔다가 변호사가 됐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전에 법학을 한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게 현재 로스쿨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부 전공은 상관없이 어쨌건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 입학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리트라는 법학 적성 시험, 객관식 시험이고요. 이건 법학 시험이 아니라 약간 수능 언어의 고난이도 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학부 학점, 그리고 영어 성적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한데요. 로스쿨은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로스쿨을 가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어느 로스쿨
로스쿨이든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문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사실 문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자기 소개서랑 면접을 본다고 들었는데 그럼 법을 전공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이 아까 말한 1차에 이제 필요한 성적, 그리고 이제 시험 성적, 그리고 학부 성적, 영어를 통과하면 서류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 이후에 면접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때 애초에 로스쿨 도입 제도 조입 취지 자체가 이제 그런 사법고시랑은 차별화하는 이제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해서 시민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묻지 않아요. 법이랑 직접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논리적 사고력이 있는지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법 관련된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 법조계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어필하시면 되고요. 저도 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준비할 때도 저도 전공이 법학이 아니고 경제학 경영학이었거든요. 오히려 교수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의뢰인이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공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로스쿨 생활 제가 좀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거 짧게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를 제가 질문을 준비를 사실 안 했지만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예,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활인지 여기서 리얼하게 또 말씀을 주실 겁니다. 뭐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로스쿨의 풍경이 너무 살풍경하고